지금 현재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고가주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통상 저가 가격이 싼 주식에서 고가주로 가는 과정이 몇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처음부터 고가주로 나오진 않죠. IPO 시장에서 처음부터 고가주로 나오면은 가격이 하락해서 저가주 됐다가 다시 회복하는 정도지, 그 고가주 가격을 상장해서 그게 더 상승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사탕 감사합니다. 어제 오셔서 사탕 주시고 가더라고요. 에너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거래량을 보면 알리바바의 역대급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3억 3,700만 주 가까이 거래가 됐죠. 3억 3,700만 주. 이제 홍콩 증시에서 났죠. 홍콩 증시에서 3억 3,700만 주가 거래가 됐습니다. 124달러까지 상승해서 차익 매물이 오후장 들어서 급격하게 쏟아졌죠. 그래서 116달러인가요? 이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변동성이 고점에서 컸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급락하지는 않고 장중 횡보하다가 1% 119달러인가요? 120달러 좀 못했던 것 같은데 이 정도에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가 역사적인 지난 3년간 밴드권 상단이라겠죠. 120달러가 3번에 걸쳐서 120달러, 이번에 4번째 돌파 시도입니다. 그래서 어제 기사의 매매 동향을 보면 중학게임들이, 중국에 투자한 중학게임이라고 하죠. 15개월 만에 순매수로 돌아섰다 이렇게 나오는데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500만 달러 정도 되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지난 1년간 팔아치운 게 그보다 10배 더 많죠. 5억 달러 가까이 되니까. 순매수로 돌아섰고요. 그래서 23년 10월경이죠. 10월. 이때 투자자들이 대거 처분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알리바바에 소위 물려 있었던 분들은, 손실로 있었던 분들에게 고점이잖아요. 최고점이니까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그냥 쓸어 담는 편이 맞을 정도로 대거 매집하는 큰 손들이 있죠. 헤지펀드 쪽이 됐든 기관이 됐든 또 개인 투자자 중에서도 큰 손들, 그래야 거래가 터지거든요. 이분들은 이제 저점이라 인식하고 그냥 쓸어 담는 거죠. 쓸어 담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래량,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거래량은 주봉상 거래로도 최고입니다. 주봉 거래도 최고고요. 당연히 월봉 거래로도 역대급이죠. 그래서 일봉 거래도 최고, 주봉도 최고, 월봉도 최고. 향후 이 정도 거래량은 나오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매물대잖아요.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개인적으로는 거래량 자체로는 지금 역대급 거래로는 앞으로도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루에 3억 3,700만 주가 이 가격대라면 120달러 이하에서는 또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여기서 10% 20% 뜨는 거 상승을 하게 되면 이제 상승 추세에서는 매매를 하지 않잖아요.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투자자들은 장기 투자자들 쪽이 되니까 팔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고가주로 가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대형주가 고가주가 되면 거래량 없이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가 이제 대부분 고점인데, 고점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죠. 알리바바가 이 정도 고점이다. 대부분 이제 회사가 유상증자를 합니다. 유상증자. 지금 반대로 알리바바는
거의 50조 원의 이상 자사주 매입을 지난 2년간 하고 있죠. 이 자사주 매입 대신에 이제 유상증자가 그래도 시장에서는 이거 허재로 받아들일 겁니다. 허재를 한번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게 액면 분할입니다. 이 액면 분할 소식이 들리면 이제 거의 고점에서 일반 투자자들의 흥분 상태다. 흥분 상태입니다. 액면 분할이 고가지도 다 일어나죠. 전번에 엔비디아도 뭐 800달러, 900달러, 1000달러가 넘으니까 액면 분할. 그래서 지금 액면 분할된 가격입니다. 액면 분할돼서 거래가 터지고 다시 150달러, 1500달러인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에 지금 130달러, 이것은 1300달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액면 분할하는 거죠. 그래서 액면 분할. 이 두 가지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오너들의, CEO들의 주식 매도 소식, 이런 것들이 거의 이제 고점에서 나타나는, 그리고 이걸 일반인들이 떠넘기는 과정들이죠. 그래서 매도, 회사 CEO의.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특히 이제 액면 분할이죠. 액면 분할은 일반인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되겠습니다. 액면 분할. 그래서 이런 소식이 들릴 때 정도 되면, 지금 고가좀 다 액면 분할 해봤잖아요, 한 번씩. 그때는 이제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인데, 그 전까지가 이제 버틸 수가 있는지가 관건이죠. 그래서 지금 알리바바는 개인적인 견해로 어떻게 고가주가 될 거냐면, 지금에서 이제 당연히 거래가 터지고요. 거래 안 터지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이 단계를 넘어서면 급락했던 구간에서는 반대로 급등을 합니다. 반대로 가는 거죠. 반대로. 그래서 지금 심리적으로는 한 240, 200달러? 지금 120달러니까 여기서 심리적으로 한번 주춤할 수도 있는데, 이제 결국은 320달러죠. 300달러입니다. 전고점이니까. 전고점인데, 이때 이제 거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때 거래량이 또 터질 수 있는데, 지금의 거래량보다는 적고 예상을 하고요. 행복 또는 이제 박스권 이 정도 하다가 한번 또 튀죠.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중국의 어제 중화개미들이 대거 처분한 SMC, SMIC, 중국 반도체죠. 이게 지금 굉장히 뜨고 있는데, 이제 고점 되니까 이제 대거 매도하고요. 탄센트라든가 샤오미라든가 뭐 대부분 그렇죠. 아직은 이 중국 주식을 팔아서 미국으로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크죠. 이게 꼭 반대로 하는. 그래서 이 행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르기 시작하면 이제 일반인들의 손은 떠납니다. 한 500달러, 뭐 450달러, 500달러가 되면 일반인들이 매매하기에는 어렵죠. 어렵죠. 그들만의 리그. 그래서 이제 급등을 시켰다가 액면 분할을 하면서 다시 가격이 1000달러가 되면 10분의 1 하면은 100달러잖아요. 100달러. 더 할 수도 있죠.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액면 분할을 20대 1로 할 수도 있잖아요. 20대 1이면은 일반인들이 또 착시 현상이잖아요. 가격 착시 현상. 1000달러를 뭐 100달러 또 50달러로 하게 되면 가격 착시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거래가 다시 일어나면서 액면 분할. 그래서 액면 분할까지 지금 투자자들 중에서 인내하고, 수익에 대한 인내는 더 고통스럽거든요. 마이너스는 그냥 계속 적립해서 평단가를 낮춰가면 되는데, 수익권에서 인내는 보통 고통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더 어렵죠. 액면 분할까지. 그러니까 투자자 중에서, 지금 알리바바를 투자한 투자자 중에서 액면 분할까지 경험하시고 나올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실까? 그러나 이것은 그나마
기초자산을 투자하신 분들 이야기고요. 레버리지를 투자하신 분들은 어렵죠. 이건 정말 힘듭니다. 레버리지 투자하신 분들은 저 불가능의 영역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작년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급등해줬기 때문에 이 불가능했던 영역에 도전해서 거기에 성공적으로 투자하신 분도 계셨는데 저도 힘들 것 같고요. 레버리지는 이런 영역이 힘들고요. 한번 하락하면 추세에서 많이 하락하잖아요. 레버리지는 액면 분할까지 과연 레버리지 상품을 두고 갈 투자자는 없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럼 어마어마할 겁니다. 지금 금액이 얼마가 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게 한 500만 원만 되더라도 액면 분할하고 이때까지 추세 중간중간에 이 정도의 박스권 있겠지만 이런 하락만 없다면 어마어마하겠죠. 수익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계산이 불가능할 정도가 되겠죠. 이런 투자자는 힘들어 보이고요. 거래량 측면에서는 알리바바 투자하신 분들은 이제 크게 걱정할 건 없습니다. 이제 또 다른 인내가 우리한테 요구됩니다. 양의 영역에서. 그래서 양의 영역과 음의 영역이 레버리지가 어려운 게 음의 영역에 있으면 계속해서 추가 매수로 대응하면 되는데 이제 양의 영역에서는 자산이 충분히 어느 정도 규모가 쌓여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로 매수하기는 의미가 없어 보이죠. 의미가 없다기보다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서는 언제 매도할 것이냐. 플러스 영역에서는 마이너스 영역에서 음의 영역에서는 내가 손실이 한정적이잖아요. 투자 금액이 전부 마이너스인데 투자 금액이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이 최대 손실인데 그러나 플러스 양의 영역에서는 최대 이익이 정해진 게 없잖아요. 정해진 게 없습니다. 100배 갈 수도 있고 200배 갈 수도 있고 20배, 30배, 50배 이건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손실은 옵션 구조와 같죠. 손실은 제한 이익은 무제한으로 가는 이 옵션의 콜 구조와 유사합니다. 근데 옵션의 콜 구조보다 더 좋았던 이유는 내가 내가 팔지 않으면 일단 첫 번째 손실이 확정되지 않고요. 물론 급락에 대한 리스크는 있습니다만 이건 옵션 구조에서도 마찬가지니까요. 손실은 제한, 이익이 무제한 이런 수익 구조가 그래서 이익 구조에서는 이제 손실에 대해서 이제 거의 없으니까 손실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기분도 나쁘고 그래서 이익 구조에서 이익에서 인내 이 인내는 또 다른 인내가 되겠습니다. 이 인내는 또 다른 고통을 수반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수익화가 된다면 이건 아마 경험하지 못했다. 그동안에 우리가 주식 투자를 경험하지 못했던 수익을 가져다 줄 걸로 예상을 하고 이미 그렇게 하신 분도 계시고요. 계십니다. 제 주식이 있고요. 대부분 아직은 아니어서 근데 이제 그런 징조들이 보이잖아요. 알리바바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몇 분 안 되시죠? 몇 분 안 되시는데 개인적으로는 레버리지 투자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주식 투자도 사실상 마지막이죠. 이렇게 전 국가가 70% 이상 하락하고 거기에서 대표적인 업종에서 대표주가 또 80% 이상 하락한 상태에서 매집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서너 개의 종목 중에서 골라서 하나라도 성공한다면 어마할 텐데 앞으로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향후 5년, 10년, 5년이죠. 5년 안에는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중국 투자는 절호의 기회였었고요. 그 기회가 이제 저에게 마지막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저도 이제 조금 이제 거의 플러스권이잖아요. 오늘 정도 지나면 $120 확실히 넘게 되면 사실상 $130 근처에서 플러스니까 이제는 이제 추가 매수는 이제 중지하고, 그다음에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이야기도, 알리바바에 대한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이야기도 그만할까 합니다. 다음 달 15일이면 제가 카페 3주년이잖아요. 그래서 마침 또 추세해서 3년 투자해서 다 플러스가 돼서 좋은 성과를 낸다면 양의 영역에서는 제가 언급할 게 없고요. 또 혹시라도 지금 제 이런 내용들을 듣고 이제 레버리지 개별 종목에 투자해서 또 마음고생하실 분들이 생길까봐 얘는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다른 이야기. 다른 이야기인데 결국 인만 이야기 할까 합니다. 향후에는 일반 투자자들은 그래도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인에 투자하시는 것이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이해도도 부족하고 적립에 대한 것도 부족하시니까 이미 그나마 TQQ는 어마어마 해봤잖아요. TQQ는 지난 3년간 가장 스타 중에 스타였던 것 같습니다. 레버리지 상품에 많은 이해도를 넓혔던, 이제는 TQQ에서 TQQ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냥 인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도 할까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끔씩 이제 알리바바, 근데 특별하게 $130를 돌파해버리, $120, $130 여기에서 거래량이 터졌고 돌파하면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심리적인 조정은 있을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 너무 딱 재단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저가에서 올라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가에서는 좀 기술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심리가 높다든가 스톡이 높다든가 벨린저번트 상단이다 이거 따질 수가 있겠는데 지금 그런 게 의미가 없습니다. 기술적 분석은 후행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지금은 기본적 분석으로 내재 가치 대비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이게 따지는 게 중요하지. 메타 같은 경우는 지금 18일째인가요? 19일째인가요? 이렇게 상승하고 있잖아요. 날마다 플러스잖아요. 이걸 어떻게 기술적으로 대입을 해서 심리도가 높다든지 스톡이 높다든지 볼륨저 벤저가 어쩌다 이런 걸 의미가 없잖아요. 지나놓고 보면 후회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알리바바를 투자하신 분들은 거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110까지가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마지막 투자다. 특히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신 분들은 여기서 상승은 이제 다른 쪽에서 다른 문제고 저하고는 이제 이 정도가 적당한 선이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 거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처제 일관된 이야기였잖아요.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힘든 시간인데 이제 반대로 알리바바를 지난 2-3년간 투자하신 분들은 수익이 나니까 이제 팔고 떠나신 거고요. 저희는 2-3년간 인내하고 모았잖아요. 적립의 시기였기 때문에 지금 팔고 떠날 일은 없잖아요. 제가 반대되는 성격이었던 거죠. 주식시장에서 돌이켜보면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그게 가능합니다. 역발상 투자니 또 주식시장하고 반대, 공포에서 매수하라. 작년 이맘때 한번 돌이켜보면 항생지수에 투자하신 분들이 ELS 언론에 도배도 하다시피 했고 방송에서도 문제가 됐고 정부 차원에서도 문제가 돼서 손실 보장해 주지만 날렸잖아요. 그때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바닥이다. 근데 못 사죠. 그때가 ELS가 주가가 50% 빠졌으면 거의 바닥입니다. 지금 전 2번 정도 경험한 것 같은데 일본에서 한번 경험했죠. 12-13년도에 뉴스에 그대로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고요. 작년에 중국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ELS가 어느 순간 신문에서 대서특필되고 정부 차원에서
보상해주고 뭐 손실이 어쩌하고 은행 책임지고 이런 기사가 뜨면 그 나라에 투자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쉽진 않아 보이죠. 지금 미국이 주가 지수가 50% 60% 하락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단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중국이 저는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제 투자에서는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이게 마지막이다고 지난 2, 3년간 나름대로 정립하고 인내하고 고통받아 왔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상처를 줬죠. 이 강의를 들었던 대부분 사람들이 마음 아파합니다. 제 잘못이죠. 잘못입니다. 잘못이라는 것은 레버리지 상품을 하지 않았어야 된다. 이게 제 개인적인 지금 생각입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고요. 앞으로 더 잘하면 되겠죠. 잘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제 레버리지 상품은 하지 않겠습니다. 개별 종목. 이럴 기회가 있을 것 같지도 않고요. 앞으로. 그 대신에 레버리지 상품이 아니면 일반인들이 의미 있는 부를 적은 금액으로 창출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지수 레버리지 3배짜리 인에 관련돼서는 언급을 계속해서 좀 해볼까 합니다. 3월 10월 이후에는 이걸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 곁에서 진행할 텐데, 그렇지만 저는 그냥 바상 투자자다. 레버리지 3배짜리 알리바바 투자해서 이거 언제 팔았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 팔지를 모르겠는데, 뭐 상황이 녹록지 않으면 죽순에서도 팔아버릴 수가 있겠죠. 대나무가 피어서 꽃이 필 때까지 지켜봐야 되는데, 아마 죽순에서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죽순에서 싹둑 잘라서 죽순나물 맛있게 먹으면 대부분 일반 투자자는 그 정도도 만족할 텐데, 그래서 제가 최근에 뵀던 분 중에 대단하시죠? 그분은 레버리지 상품의 신입니다. 신이죠. 50배, 100배는 기본으로 하시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단합니다. 죽순을 넘어서 대나무가 자라는 거 보고 꽃이 피기 직전에 파시는 거잖아요. 매도 타이밍은 정말 예술 중에 예술이신 것 같습니다. 언젠간 한번 저도 조언을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도할 시점에. 그런데 일단은 죽순 상태를 벗어나는 게 급한 거고요. 그때를 어떻게 잘 버티느냐.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수를 생각 중인데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지수를 할 수 없는 게, 지금 한 주라도 저는 바상으로 사야 되는 거고요. 근데 지금 그런 여력이 되지 않습니다. 좀 아쉽긴 하죠. 지난 다 아쉬움인데, 그렇지만 지금 모아진 것보다는 언제 파느냐가 더 중요하니까, 이제 정립했던 것보다는 매수보다는 이제는 매도가 중요합니다. 이건 사실상 이제 의미가 없죠. 플러스 영역에 왔으니까. 마이너스 영역에서는 계속해서 추가 적립을 통해서 수량을 확보하는 게 중요했는데, 지금은 죽순, 살짝 올라온 이 죽순에서 파느냐, 대나무가 다 자라서 파느냐, 그 다음에 행보하고 꽃이 필 때 파느냐, 이때가 판이 가장 이상적이죠. 대나무가 다 자라고 대나무가 여물어지는 시기에는 수익이 없잖아요. 다 자랐으니까. 1차 고비가 여기입니다. 1차 고비가 죽순 때 매도를 결행할 것이냐. 이 상태만 벗어나면 여기까지 자라는 건 순식간인데요. 그래서 앙드레 코스트라니가 수면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주식, 우량 주식을 사서 수면제 먹고 푹 자라. 지금이 그럴 시기인데 그게 쉽지가 않죠. 인간 심리가. 근데 이는 지금 이제 한 주라도 사면서 10년 이상, 인을 한번 사게 되면 이제 10년, 15년 이상 꾸준히 적립할 생각인데요. 지금은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말씀 못 드리는데 다음 달부터는 시작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한번 도전했었잖아요. 도전했었는데 그때는 한 달에 한 주라도 사보자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때는 알리바바 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생각해서 그쪽을 샀던 것 같고요. 소수점 매매는 해봤습니다. 소수점 매매는 계속해서 하루에 5,000원, 10,000원씩 이렇게 샀는데 수익이 나면 팔고 이랬던 것 같은데 그건 별 의미가 없었고요. 그래서 올해 생각은 인을 알리바바는 손을 떠났으니까 인을 한 10년에서 20년 20년 너무 길죠. 20년 정도면 이건 말이 안 되고 왜 안 되냐면 20년간 장기 성장을 가지 않고요. 중국이란 주식시장 특성이. 그렇지만 10년 지금부터 10년은 작년에 저점이다 보고 10년은 투자해도 적립으로 이제 노후는 보장되지 않겠냐 웬만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달에 10만원, 20만원 이 정도. 이건 시작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항상 제가 투자는 알려드리잖아요. 알려드리고 저는 한번 같이 하실 분들은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럼 저도 마음에 부담이 없죠. 개별 종목 워낙 변동성이 심하고 또 그걸 인내하고 버틴다는 게 힘든데 지수는 그렇지 않으니까 시도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3월 15일부터 한 달에 20만원, 30만원, 10만원 여력이 되는 한 그리고 소수점 매매도 좀 가능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건 정말로 10년 한번 해보겠습니다. 10년 또 하면 한다고 하잖아요. 하면 또 시작이 어렵지 또 시작하는데 많은 생각과 고민과 검토하는데 또 시작하면 그 뒤로는 고민하지 않으니까 이것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지금까지 해왔던 강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더 단순해지겠죠. 외국인 상품 인내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과정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요. 또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중국 투자는 이제 거의 일반 투자자가 저점에 사는 것은 거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라 부담스럽죠. 부담스럽고요. 뭐가 부담스럽냐면 80달러에서 지금 120달러 상승한 걸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120달러에서 80달러 보면 거의 50% 이상 올랐기 때문에 이게 부담스러운 거죠. 계속 행보했던 주식이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120달러에서 80달러 바라보는 게 아니라 120달러에서 1000달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액면분할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똑같은 사물을 보는 데 있어서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건데 좀 보는 관점이 다르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거래량 사상 최대의 거래량이 터졌다는 이것은 긍정의 시그널입니다. 감사합니다.